지금 현재 뭐 0.9대니까 2배까지 가면 지금보다 2배인 거예요. 네네. 시가총액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동네 바보형이 삼성이라면 지금 이제 미국의 동네 바보형 네. 같은 애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혁신이 없는 애플은 지금의 PBR이 너무 과하게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애플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약간 애플바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워낙 그 기업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 스티브 그렇죠. 잡스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편향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서비스가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텔레그램을 워낙 그 저기 정보방들이 네. 주식 그 네. 소식방인 텔레그램이 많기 때문에 텔레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텔레그램이 훨씬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 가볍고 수많은 이모티콘이 정말 끝도 없이 생성되는 다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상품 저기 뭐 선물하기라든가 뭐 각종 다양한 걸로 연결은 안 되지만 그럼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회사가 아니니까 그걸 안 붙인 거고. 근데 카카오톡이 그러면은 뭐 성능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자리를 뺏길까요? 안 뺏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미 언로를 채널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플이 뭐 굳이 돈 들이고 AI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없죠. 뭐냐면 이를 어떻게 써먹으면 좋은지만 알면 돼요. 애플은. 그래서 누구하고 AI 사업하면 좋겠네 판단하고 그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마치 애플이 공급망을 관리하듯이 재료는 이거 써, 이 회사 부품 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조업체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폭스콘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AI는 요거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쓸게요. 그렇게 쓰면 안 될까요? 자, 입장을 바꿔요. AI 기업 중에 우리 제품을 애플의 주요한 AI로 탑재할 거야. 놓으라고 할 AI 기업이 있을까요? 아니죠. 먼저 하고 싶어서 지금 줄 그렇죠. 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언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업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그러면 애플에 많은 멀티플을 주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고 차라리 구글이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은 애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누가 뭐래도. 네, 그리고 하는 사업을 다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쉽게 얘기하면 애플은 폐쇄 진영에서 OS가 자기네 고유 OS를 쓰고 구글은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형의 왕자가 구글이고 폐쇄형의 왕자가 애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술의 흐름들을 보니까 저는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재밌게도 한때는 얘네가 올랐다, 한때는 얘네가 올랐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한때는 그게 MS였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구글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율주행차도 테슬라는 애플형의 폐쇄형인 거예요. 구글은 오픈형이거든요. 둘 간의 싸움이 될 겁니다. 구글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 주요한 회사들과의 핵심 경쟁사가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구글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요즘 황실탕 한다 그래야 되나? 너무 딴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회사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라는 부분도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꿈을 실현했죠. 전기차 언제 온다 했는데 사실 전기차에서 테슬라를 빼면 얘기할 수 없으니까 꿈을 실현시켜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훨씬 좋은 차구나. 세대를 바꿀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마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그 기존의 피처폰을 물리치듯이 그런 흐름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시간은 훨씬 많이 걸려요. 훨씬 고가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시간 더 많이 걸릴 건데 그걸 이제 시작했던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애플이 다음에 뭐 할 건데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투자는 모두가 한탄했을 때 투자를 하시고 관심 많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요거를 잘 하시면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 번 있었지만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연결지어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회사들은 앞으로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 시간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 23년 너무 과하게 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충격은 쉽지 않다. 상처만 남은 영역이긴 한데 저한테는 뭐 그렇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이 흑자 전환을 몇 분기 연속으로 하면 그때 물타기를 해라. 아, 그래도 늦지 않다. 예. 몇 분기? 예, 몇 분기내 적어도 한 2, 3분기 연속으로는 흑자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때는 주가가 이미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더 있으니 그때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언제 전환이 될 때 하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언제부터 주가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반등을 하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다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 뭐 다들 안 들고 있었나? 다 들고 있었지? 근데 5만 원 깨지고 5만 2천 원 올라왔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얘기했어요. 네. 제가 이제 그거 강연할 때 삼성전자 이제 그때 그랬지.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만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다들 들었는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 재미 없어지더라고.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네. 신기하더라고. 이제 진짜 관심 없네. 이게 바닥이구나. 대중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뭔가 좀 느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도 아직도 관심 좀 있죠. 2차 전지를 얘기하면 당연히 전기차 이렇게 연결되는데 전기차에 올인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네. 라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전기차 그건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수치이긴 네. 합니다만 성장률은 기존의 전기차를 압도적으로 누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어요. 네.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1등이 폭스바겐이에요. 2등이 테슬라고 3등이 현대기아차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중국의 등장이에요. 과거 자동차 메이커에 없었던 중국의 등장이 모든 시장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렇게 세일을 하고 이런 거는 걔네들은 이미 과잉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정부 정책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이선도시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선도시는 일선도시 비해서 전기차 비중이 조금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택시라든가 뭐 우버처럼 부르는 디디 거의 대부분 전기차였어요. 디디는 그냥 100%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냥 정해진 미래입니다. 근데 중국 때문에 이게 되게 혼란스럽고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니까 헤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5년, 10년 지나면 이게 트렌드 맞았구나 라는 건 느끼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중국이 저렇게 해버리고 우리가 많은 제조업 영역에서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은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금 가격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은 담아둘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네. 이 가격대에서는 굳이 금을까지 담을 필요는 없나요? 현금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통화치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다른 거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굳이 이자 자산을 갖지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온스당 4,000불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지금 사도 큰 손해는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사단이라니까 라고 이제 또 주변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야 뭐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누군가는 포트폴리오에서 뭐 한 7%? 5%, 7%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통화가치 하락의 방어죠. 통화가치 하락의 반영인데 그 현금을 어떻게 볼 거냐 투자에 있어서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 고민을 한번 현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자도 창출 거의 조금 창출하긴 하지만 이자도 창출 안 시켜주고 요즘 같으면 막 돈이 막 복사되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어도 저도 지금 퇴직연금 계좌 열어보고 깜짝 놀라서 자전거 타고 왔더니 훅 늘어있더라고. 팍팍팍 늘어요. 돈이 막 복사되네. 너무 신기하네. 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럼 또 현금은 뭔가? 근데 현금은 기회자산이거든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은 회피자산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 가치는 웬만하면 유지해준다. 그걸 기준점으로 어떤 가치가 평가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현금은 완벽한 기회잖아요.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금은 한번 환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 변동이 있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단 현금이 약화될 때 그건 또 커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근데 현금 가치 하락은 보전을 해줘요. 근데 현금으로 시세가 떨어지면 그건 노출돼 있어요. 네. 약간
현금하고 비슷한데 현금하고 같지 않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시장에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각도기님, 이 한국 시장, 이 기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가총액으로서 네. 그럼 지금 그러니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번 시장에 조금 몇 가지 제가 계속 얘기한 조건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확실하게 통과되고 네. 그것이 효용 가치를 얻으려면 법원에 소송이 이루어져서 판례가 남아야 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상법개혁 소액주주들과 합의된 자본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확실히 자리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0.75에서 1.4배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1에서 2배 뭐 이런 네.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0.9대니까 2배까지 가면 지금보다 2배인 거예요. 네네. 시가총액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과연 지주사들이 어떤 행태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그 배터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네. 그분이 저를 또 욕하겠죠. 네.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또 조심하셔라. 또 다른 아저씨는 네. 어느 부분에서 또 영원히 갈 것이다. 지금도 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좀 많이 올라야 될 거예요. 아, 좀 많이. 좀 많이 올라야 될 거고 3,000포인트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스타가 되려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강연한 막 2,000명, 3,000명씩 그룹대로 막 사람 모이고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뻥뻥 터트리는데 실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버는데 강연료로 평생 벌을 돈 다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도 그래도 강연 시장이나 뛰어볼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툭 던지면 술술술 이렇게 답이 나오세요. 오늘도 저희가 뭐 질문지를 가지고 사전에 제가 드리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또 여러분 뭐 비몽사몽이라 그러셨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하지 않으십니까?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이제 방송을 서서히 이제 쉬어가는 시점에 이제 다가오셨잖아요. 네. 지금 기분은 어떠신지 소회 이런 걸 하시면서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 때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근원적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따라 움직이는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의미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자기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꿈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다 각각 다르구나.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정해진 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내일 가봐야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미리 확정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구나. 그래도 벗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벗이 있을 때 사람이 성장하기에 참 좋은 거구나. 인간은 극단주의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저의 벗이 되어서 우리 집단이 제가 제일 큰 수혜를 입었고 우리 크루들도 수혜를 입었고 또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 다음에 뭐 고객들도 같이 수혜를 입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의 좀 느슨하지만 커뮤니티 같은 성향이 약간 있잖아요. 네. 참 좋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게 전체 인생에서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막을 이제 접게 되는데 언젠가 때가 오면 다시 멋진 2막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기님은 뭐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돈이 중요한가요? 자리가 중요한가요? 꿈이 중요한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중요해서 최근에 저희 중요한 가치는 시간 그리고 의미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중요한 각도기님과 여러분 또 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모든 동영상 아래에 각도기 TV가 존속했으면 좋겠고 참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고 싶다라는 의견을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